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높은 물가로 일상생활이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촉매 전환기를 훔쳐가는 절도에서부터 급등하는 가솔린 가격에 차량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어 가솔린을 빼내가는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주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 횟수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LA 카운티에서는 연일 수천 명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동과 모임이 많은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서 재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중이고 연방준비제도가 이에 대응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서도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 가장 가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자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초 구상했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가능하다면 은퇴 계획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높은 물가로 일상생활이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이 촉매 변환기를 훔쳐가는가 하면 치솟는 가솔린 가격에 차량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어 가솔린을 빼내가는 차량 관련 절도 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에서 통근으로 전환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낮 시간대를 이용한 빈집털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재산범죄, 이채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최근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재산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LAPD의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재산범죄가 2,169건 보고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과 비교하면 재산범죄가 14.8% 증가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는 빈집털이, 차량 절도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털이는 지난해 298건에서 올해 358건으로 20.1%가 증가했고 차량 절도는 539건에서 648건으로 20.2% 증가했습니다. 기타 개인 절도는 499건에서 572건으로 14.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6.8%, 지난 2020년과 비교해 18.6% 감소하며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죠. LA 전역에서는 재산범죄가 43,539건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최근 차량 부품 절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특히 촉매 변환기를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이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촉매 변환기는 다른 부품보다 비교적 비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당 수백 달러에서 거래되고 처분도 빨라 절도범들의 주 타겟이 되는 겁니다. 네. 중고차 거래업체 카펙스에 따르면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8년보다 지난해 무려 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300여 건 보고됐던 해당 절도 사건이 지난해에만 5만 2천 건 이상 발생한 겁니다. 전국보안범죄국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공급망이 붕괴되고 제한되면서 이러한 금속에 대한 절도 범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이 같은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들을 분석했을 때 주로 타겟이 됐던 차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종들이었습니까? 네, 절도범들은 몇 가지 특정 차종들을 타겟 삼아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네. 도난 건수가 가장 많은 차종은 토요타 프리우스였고 다음으로 포드 F250 픽업 트럭, 혼다 어코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 패트릭 올스는 유난히 비싼 가솔린 가격과 더불어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프리우스와 F250의 경우 다른 차량보다 고가의 금속 함량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TNC 오토샵 배광호 사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도요타나 혼다의 경우 촉매 변환기를 떼어내는데 2분에서 3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픽업 트럭의 경우 차량과 바닥 사이의 공간이 넓어 절도범들의 주 타겟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LA시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범죄의 20% 정도는 촉매 변환기 관련 사건이라며 촉매 변환기에 ID 넘버를 새기고 가능한 실내 혹은 밝은 곳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촉매 변환기뿐만 아니라 치솟는 기름값에 차량 내 개솔린 절도범까지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절도범들이 차량 연료 탱크에 직접 구멍을 뚫어 개솔린을 빼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개솔린에 더해 차량 파손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폰타나 경찰은 지난 8일 쉐이키스 피자 주차장에서 개솔린 절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한 검은색 픽업 트럭이 다른 차량 내 개솔린을 빼가고 있었던 거죠. 용의자들은 출동한 경찰을 보고 검은색 픽업 트럭에 탑승해 도주했지만 블루밍턴 철도 인근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재 용의자들은 웨스트밸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의자들은 어떤 수법으로 차량 내 개솔린을 훔쳐간다는 겁니까? 네, 이 절도범들은 고무호스를 이용해 개솔린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 탱크에 직접 구멍을 뚫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경우 고무호스로 개솔린을 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직접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어 개솔린을 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차주는 차량 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솔린 가격 상승 우려를 넘은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실정이죠. 연료 탱크는 안정상의 문제로 수리가 아니라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은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절도범들이 연료 탱크가 큰 차량들을 골라 주유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건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개솔린 냄새가 나거나 연료 탱크 밑에 액체가 보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연료 게이지가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그리고 엔진 점검 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개솔린 절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처럼 자동차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은 정말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차량 관련 절도뿐만 아니라 빈집털이도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이러한 빈집털이 범죄는 대부분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재택근무가 최근 통근하는 형태로 대부분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는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빈집털이범들이 이를 노린 겁니다. 라디오 코리아에도 빈집털이 제보가 왔었는데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문이 크게 파손되고 문이 열려있는 등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변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아들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에게는 별 탈이 없어 가슴을 쓸어내렸고 직장에 있던 딸을 급히 불러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911의 안내대로 차량으로 대피하던 도중 만난 같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앞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자 이 입주민도 불과 30분 전 누군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유닛을 포함해 6층의 모든 문을 두드렸고 마지막에는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 또한 출동한 경찰을 향해 최근 들어 주차장에 잇따라 차량 내 물품 절도 피해들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A씨 또한 이번 빈집털이 말고도 올해 차량 물품들이 털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 범죄 피해들을 입고 나서 항상 주위를 몇 번이고 둘러보거나 주차장에 진입한 뒤 게이트가 닫힐 때까지 대기하고 주차 장소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 혹시 누가 침입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몇 번이고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치솟는 렌트비에도 부담을 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실효는 있는 겁니까? 네, 주민들이 가장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산 범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한국과는 달리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용의자를 붙잡는다 해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시행한 제로베일, 즉 무보석금 석방제도로 절도범죄와 같은 경범죄는 보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절도범죄율 급증 문제가 개선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치안당국은 차를 밝은 곳에 주차하거나 값비싼 물건들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등의 조언만 하면서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 범죄는 대부분 경범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의자들이 금방 풀려나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채원 기자 수고했습니다.